엊그제까지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았다가 오늘 외환당국이 찍어 눌러서 1,450원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환율이 아니라 이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부에서는 말합니다. 서학개미가 달러를 사서 환율이 오른다. 그런데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환율 1,500원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이건 한국 경제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업 수입 원가는 오르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상승합니다. 기업은 투자 대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일자리는 줄고 실질 소득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연쇄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합니다. 대외 변수 때문이다. 국민이 달러를 많이 사서 그렇다. 물론 대외 변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외 변수는 한국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원화만 이렇게 약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일관성 없는 메시지, 시장과 싸우듯 운영되는 경제, 그리고 항상 국민 탓, 외부 탓. 이건 경제 운영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입니다. 경제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무능과 책임 회피입니다. 정부는 또 말합니다. 국민이 해외 주식을 과도하게 산다. 달러 자산을 너무 보유한다. 그런데 질문해 봅시다. 국민이 왜 달러를 삽니까? 한국 통화가 불안하고 한국 경제 미래가 불안하고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는 범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정책 불신의 결과입니다. 국민이 자기 자산을 지키려는 행동인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제 이 환율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입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부품 가격 상승, 제조 비용 상승.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합니다. 그 결과 경쟁력은 약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기업 체력이 고갈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입니다. 다음은 국민 생활입니다. 생활비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필요한 지출이 모두 부담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납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계층은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균형이 무너지고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엔진이 약해집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은 투자 대신 비용 절감으로 전환하고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신규 채용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던 사회는 버티는 사회로 변합니다.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사회,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기업 탈한국 리스크입니다. 비용은 오르고 정책은 불안정하고 환율 리스크는 커집니다. 이러면 기업은 질문합니다. 굳이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산 기지는 해외로, 투자 중심도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줄고 세수는 줄고 국가는 약해집니다. 금융시장도 불안해집니다. 외국 자본은 떠나고 금리는 압박받습니다. 가계부채는 위험해지고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환율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메시지는 여전히 서학개미 탓. 이게 정상일까요? 다른 나라들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적인 경쟁력입니다. 대비한 나라는 버티고 대비하지 못한 나라는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은 안타깝게도 후제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은 떠나고 떠난 자본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용은 국민이 냅니다. 물가로 고통받고 세금으로 부담하고 소득 감소로 버팁니다.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이 대가를 치르는 구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핑계일까요? 아니면 능력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력입니다. 환율 안정 전략, 시장과의 소통, 외국 투자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기 쇼가 아니라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신뢰를 만듭니다. 경제는 체면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장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은 힘으로 억누르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로 설득하는 곳입니다. 둘째,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치 일정에 맞춘 보여주기 정책은 경제를 더 흔듭니다. 셋째, 성장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할 이유,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 탓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서학개미는 범인이 아닙니다. 국민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지배하는 건 경제의 체력과 국가의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바로 그 신뢰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책임 있는 선택만 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